네, 선생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골든캐치 대표 정승혜입니다. 제가 올해부터는 그동안 이 일반인들 분들을 이제 한국무용을 취미로 많이 가르쳐 오면서 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. 그리고 특히 부산에 골든캐치 한국무용 학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초, 중, 고등학생 한국무용을 전공에 대한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받고, 또 제가 대학에서 석박사 강의, 학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석박사를 가야 되나요?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, 또 요즘에 오셔서는 취미로 무용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늦가기로 전공을 조금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올해부터는 그런 얘기들을 유튜브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 1탄인데요.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한국무용을 전공하려고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? 그래서 한국무용 전공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제가 오늘 유튜브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키가 커야 하나요? 몸이 날씬해야 되나요? 얘기를 하시는데요. 이때는 무용수, 그러니까 무용을 전공해서 무용수가 되고자 할 때는 제가 그냥 단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. 키가 크면 유리하고 날씬하면 유리합니다. 그런데 이게 그 춤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대에서 무용수의 실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팔을 하나 올려도 당연히 팔이 조금 더 긴 사람이 더 부각되는 걸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몸이 날씬해야, 좀 말라야, 그리고 움직여지는 그 선이 더 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키가 크면 유리하고 몸이 마르면 유리해요. 그런데 키가 작고 몸이 뚱뚱하면 무용을 못하냐? 그렇진 않아요. 그런데 유리하다라고. 그래서 전공을 하실 때는 이런 걸 좀 고려해보면 좋겠죠. 내가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. 내가 좀 키가 좀 많이 크다. 그러면 한국무용 전공뿐만 아니라 무용을 전공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대학에 붙어야 전공을 할 수 있으니까 키는 어떻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몸은, 신체는 좀 체중 감량이 되어 있어야 되죠. 전공을 하고 나서 제가 대학 때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맨 앞줄에 사이드에 섰던 것 같아요. 이런 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키가 커야 하는가 몸이 말라야 되는가가 평가자에 대한 기준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. 특히 키 부분은 제가 조금 열외로 둘게요. 몸이 말라야 된다라는 거는 춤을 추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몸무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저도 살이 찌면 점프가 잘 안 되고 음악에 대한 반응이 늘어져요. 당연히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할 때 신체에 자기의 체중을 감량하고 해야 된다는 거는 보다 나은 기량을 표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잖아요. 그래서 무용수가 되고 싶다거나 무용 전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다이어트는 삶의 일부로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. 특히 고3 때 대학 입시를 앞둔 친구라면 다이어트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근데 이게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량 향상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키가 크지 않거나 살이 좀 잘 치는 체질이어도 무용을 전공하셔도 된다는 거는 제가 두 번째,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두 번째 질문이신데 전공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뭔지를 물으세요.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격 너무나 중요합니다. 난 두 번째, 부모님의 지원,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레슨이라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학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도 중요하고, 세 번째가 이제 학생 개인의 의지, 그죠? 성격적인 요소죠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. 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무용을 전공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무용을 전공을 하고자 마음먹을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. 너가 춤추는 게 좋은 거야? 아니면 너가 춤추는 걸 무대에서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너한테 너무 잘 춘다라고 하는 그 감상했을 때의 그 평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거야? 이렇게 구분을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춤이 추는 게 너무 좋아서 전공을 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? 우리는 전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
타인에게 무용이라는 걸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 기량을 향상시킨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감정을 너무 많이 담았어요. 감정을 너무 많이 담아서 춤을 막 췄어. 근데 그 춤을 나는 너무나 여기에 슬픈 감정을 넣고 춤을 췄다라는 것과 내 춤을 보고 슬픈 감정이 관객이 느끼는 거랑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전공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타인에게 내가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감상하는 사람에게 이 춤의 감정이라는 거를 잘 단련하고 훈련을 해서 그런 감상에 의한 평가를 받는 거가 너무나 나는 좋다라는 분들은 전공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. 그런데 한편으로 나는 남에 의한 평가보다는 나는 내가 그냥 출 때 즐거워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평생 전공 같은 취미로 남겨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왜냐? 막상 전공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했던 그런 감정보다 남에 의해서 평가당하고 그리고 경쟁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전공을 결심하기 전에 꼭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. 마지막에 무용을 전공하면 어떤 진로가 있나요? 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용 전공자들이 많은 분들이 다 무용수가 되고 싶어 하세요.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에도 무용수를 양성시킬 것만 같은 평가 기준들이 여전히 마련이 돼 있어요. 실기를 중요하게 보니까. 자, 그럼 진로는 무용수,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무용수로 이제 무용수가 되고 싶은 경우가 있죠. 그런데 무용수가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 각 국가의 국공립무용단체에 TO가 나야 되는데 정말 바늘구멍이에요. 그래서 무용수란 모두가 무용수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대학에 오지만 모두가 무용수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무용 전공의 구조입니다.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? 두 번째, 교육자의 길이 있어요. 근데 이 교육자는 예술고등학교 전임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대학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무용학원 원장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예술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요즘 워낙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교육자의 길이 또 있어요. 교육자가 날씬해야 되나요? 키가 커야 되나요?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입학이라는 지금 제도 내에서는 키가 큰 게 유리하고 날씬하게 유리하지만 평생을 예술을 전공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실제 대학에 와 있으면 오히려 더 오랫동안 이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춤을 얼마나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가 생명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당연히 다이어트도 하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얼마나만큼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이 춤을 계속 출 것인지 그걸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무용수, 교육자 외에도 요즘은 공연 이런 기획자, 그 다음에 연출하는 사람, 그 다음에 의상하는 사람, 그 다음에 이 분장하는 쪽, 그 다음에 요즘은 무용복과 관련된 무용복을 제작해서 이제 창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. 저는 무용을 전공을 했다라는 거가 너무나 현재도 감사해요. 왜냐면 이 예술이라는 것을 어릴 때 배워서 몸에 체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가 뒤늦게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용을 전공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 무용을 전공했다라는 이 감성을 가지고 요즘은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. 그래서 예술을 전공했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하든 아니면 뭐 디자이너가 되든 뭐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용을 전공을 해도 꼭 무용수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노인 무용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아에서 굉장히 전문가인 유아 무용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다른 길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용을 전공할 때 너무 무용수의 길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영상을 어떤 걸 올릴 거냐면 늦가기 전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. 오늘은 1편은 여기서 만나고 저희 다음 주에 제가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